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교과서상으로는 진도가 좀 많네요. 141부터 145까지 수업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일본이 어떻게 조선을 또 한반도를 식민지화하는가를 해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1910년대에서 1920년대에 이제 동아시아 국제 정세를 한번 살펴볼 텐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본이 얼마나 팽창을 하고자 하고 어, 일, 일본이 얼마나 팽창을 하고자 하고 그거에 대한 리액션으로, 네, 뭐 한반도와 한국과 중국이 어떤 리액션을 했는가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제국주의 침략의 실상과 일본 군국주의로 인한 전쟁의 확대 과정, 아마 이건 다음 시간에 볼 것 같은데, 제국주의 침략의 실상을 가지고 그에 대항한 각국의 민족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늘은 양이 많아서 빠르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요, 바로 나옵니다.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한 18년 정도까지 한 5년에 걸친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요. 왜 일본이 참전을 왜 하느냐? 세계대전은 유럽에서 일어난 세계 전쟁인데 일본이 왜 참전을 하는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일본이 그 당시에 영국의 동맹국이었어요. 영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영국의 동맹국 자격으로 일본이 참전을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이 산둥반도는 독일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인데 독일과 영국이 싸우고 있으니까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산둥반도를 일본이 점령을 하면서, 일본이 오히려 점령군의 형태로 중국 정부의 21개조 요구를 강요합니다. 요 21개조가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산둥반도의 독일 이권을 일본에 양도를 하고, 리순 다린조차 빌리는 거를 99년간 연장하고, 그리고 남만주에 대한 우리 철도 부살권 얘기 있었죠, 지난 시간에. 이권을 인정하고 등등 가지고 있어서 아예 일본인의 정치, 재정, 군사 고문과 일본인 경찰관을 채용한다라는 등의 좀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이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등의 반일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파리 강화 회의가 열려지게 되는데, 거기서 맺었던 베르사유 조약에서 그 독일이 갖고 있던 그 산둥반도에 대한 이권을 일본에게 이양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제1차 세계대전에 엄연히 참전한 국가인데 중국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리가 없겠죠. 즉 반발을 하고 말았다라는 것이 이 제1차 세계대전을 갖고 있는 전후의 동아시아의 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920년대에 넘어와서 워싱턴 회의라는 것이 열리는데요. 그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너도 나도 이제 전쟁이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그 군비를 가지고 굉장히 확장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비 축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군비 축소를 영국과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각각의 비율로 이렇게 주력한 비율을 조정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던 게 일본이 그 산둥반도에 대한 이권을 포기했던 게 바로 이 워싱턴 회의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그다음에 베르사유 조약, 그리고 나서 여기 워싱턴 회의로 인한 워싱턴 체제까지 1910년대에서 1920년대 초반까지의 동아시아 국제 정세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르사유 체제, 그 파리 강화 회의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이제 중국의 리액션이 바로 이 3.1운동과 5.4운동이 되겠죠. 먼저 한번 3.1운동부터 살펴볼까요? 3.1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민족 자결주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민족 자결주의가 바로 파리 강화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웁니다. 물론 원래 윌슨이 얘기했던 거는 이제 승전국의 식민지라기보다는 패전국의 식민지들이 스스로 결정하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쳤네요. 네. 네. 과연 이건 몇 교시 끝나고 치는 종일까요? 한번 댓글로 한번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민족 자결주의 수업으로 계속 들어가면은 민족 자결주의가 실택이 되다 보니 1919년 우리나라도 우리의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자라고 해서 1919년 만세시기가 전개가 됩니다. 물론 전국으로 엄청나게 확산이 되지요. 네, 그러면서 많은 인명이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청년, 학생, 상공업자, 노동자, 무직자 등등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3.1운동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로 이제 일본이 이른바 문화 통치를 내세워서 민족 분열을 꾀하는 그런, 이제 일본이 이걸 보고 얘네 이렇게 하네 라는, 이제 그래서 우리도 바꿔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영향을 가지고 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사료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중국의 리액션이었던 오사운동. 우리 오사운동, 아까 오사운동은 1919년인데요. 파리강화회의 있고 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전에 뭐 신문화 운동이 전개가 되면서 민주주의 같은 것, 과학 같은 것들을 강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오사운동의 직접적인 배경은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리강화회의에서 일본의 산둥반도에 대한 이권을 인정하다 보니 거기에서 배우고 있었던 대학생들이 대규모 반군벌, 반일 시위를 하게 됩니다. 왜 반군벌 시위도 하느냐? 그 21개조의 요구를 군벌 세력들이 그걸 받아들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게 되고요.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을 거부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등장했던 것들이 바로 이 사회주의 사상이 이 3.1운동과 오사운동 전후에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이 동아시아에 전반적으로 이제 가지고 오게 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이징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을 때 우리가 희망한 것은 세계에 정의, 인도, 공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칭다오가 여기 산둥반도입니다. 칭다오가 산둥반도를 얘기하고요. 칭다오를 돌려주고 중국과 일본 사이의 미략, 군사협정, 기타 불평등 조약까지 취소하는 것이 바로 공리이고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토지를 5나라가 공동 관리하여 우리를 패전국인 독일, 오스트리아처럼 치부하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것은 산둥이 망하면 중국도 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사운동이 벌어지게 되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3.1운동이 있고 나서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과 이제 무장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죠. 1920년대부터 본격적인 독립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에 수립이 되고요. 처음으로 이제 민주공화제를 채택한 정부의 형태를 띠게 되더라. 우리 그 전까지는 왕이 있었죠. 물론 대한제국 때 고종이 황제로 취임하면서 잠시 제국의 형태를 띠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표와 리더가 있는 모임에서 이제 모습에서 국가 체제를 아예 공화정, 왕이 없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게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활동으로는 연통제 교통국 그리고 독립신문 구미위원부 설치 등의 외교 활동을 중심으로 하게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딱 나와 있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민 전체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장독립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 대표 봉오동 전투 같은 봉오동, 청산리 전투 등 만주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을 통해서 직접 의열투쟁을 하기도 했었다. 요게 나와 있죠? 이게 누구예요? 그렇죠.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거를 하기 직전에 찍었던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퀴즈네요.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요즘 여러분들이 음악을 많이 듣나요? 쌤도 뭐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나 음악을 종종 들으면서 출퇴근을 하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즐겨 듣는 음악이 있으면 음악 노래 제목이나 이런 것들 가수나 그런 것들도 한번 댓글로 채팅창에 한번 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한번 분위기 전환상 오늘의 퀴즈를 이렇게 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넘어갈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국은 어때 했는가를 볼게요. 중국은 이제 통일, 왜 군벌들이 난립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통일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게 바로 국공합작인데 여기 앞 1차가 붙죠? 그럼 몇 차도 있다? 2차도 있다는 겁니다. 오사운동 이후에도 계속되는 군벌들이 서로 자기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다 보니까 네, 군벌을 해체하고 전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국민혁명군이라는 것을 결성을 하게 되고 이제 군벌을 해체하고 전국을 통일하고자 움직입니다. 이 발단이 됐던 사건이 바로 이제 530 운동이라는 건데요. 일본계 방직 공장에서 노동자가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상하이쯤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전국적인 반제국주의 운동을 발전을 하면서 이것 그 중국의 군벌들 일본의 그 반제국주의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을 타도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네, 장제스가 국벌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같이 나가고 있는데 공산당 이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폭발을 하다 보니까 공산당의 인기가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산당 세력을 일본이 장제스가 탄압을 하면서 국공이 붕괴가 되고요. 그러면서 국민당군이 베이징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징을 수도로 한 통일정부를 수립을 해요. 그러면 그 공산당은 지하로 들어가거나 이제 흩어져서 상계에서 공산당 세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지게 되더라라고 여러분들이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군벌 세력과 일본이 같이 손을 잡았기 때문에 장조린이나 이제 그 산둥을 침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당군과 싸워나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국민당군이 이렇게 피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국민당을 중심으로 한 통일정부가 중국에서 수립이 되더라.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중화민국입니다. 이게 바로 중화민국. 우리 그 순원이 신해혁명 할 때 공화정 채택하면서 만든 나라가 그 중화민국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화민국이 이렇게 통일을 한번 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 수업 시작 2분 전입니다. 자리에 앉아 수업을 준비해 주세요. 네. 2분 있으면 또 종이 치겠죠. 그러니까 2분 안에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수업은 1910년대, 1920년대 모습이 되겠고요. 일본이 점점 세력을 넓혀가면서 동아시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본이 점점 팽창을 하고 있죠. 일본의 팽창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보여집니다. 일본이 팽창하는 게 대표적으로 있었던 것들이 21개조 요구다, 요구 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대 움직임으로 한반도에서 그 다음에 중국에서 있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요. 한반도에서 있었던 거는 대표적으로 3.1운동 3.1운동 있고 임시정부 활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장 독립투쟁과 의열활동 등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3.1운동과 비슷하게 중국에서는 5.4 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반제국주의, 반군벌 세력을 반군벌
적인 움직임을 펼치기 위해서 국공합작을 했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국공합작을 토대로 북벌의 움직임이 보여지더라 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의 스토리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결국에 종이 쳐버렸네요. 네, 종이 쳤으니까 저는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고, 수업 잘 정리하시고 나아가길 바랄게요. 고생 많았어요. 안녕.